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는 참 다양한 형태의 또라이들이 있는데요. 야, 어디서 진짜 저런 것들을 공수해왔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보고 있으면 약간 좀 마시간, 그건 좀 귀여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인간도 있고요. 누구는 보면은 이거는 국회의원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받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냥 술 마시고 와가지고 취기에 의정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누구는 아예 그냥 국회의원인데도 2주나 3주 가까이 그냥 지가 장기 휴가를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별의별 또라이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짜 찾기 힘든 그런 종류의 또라이들이 다 민주당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렇게 또라이들이 그 또라이라면 자기 어떤 개성이 굉장히 강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 곳으로 모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잡스러운 또라이들을 진압한다라고 해야 될까? 진압하고도 남을 만큼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또라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인간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는 두 사람 정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이재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같은 경우도 이재명에 의해 가지고 약간 좀 그늘이 져 있는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을 보고 앉아 있으면은 야, 진짜 어떻게 정청래가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 저렇게 또라이들을 다 물러치고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는지, 그 진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또라이력에 제가 감탄을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주까리 기름이나 이런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못 나오는 겁니다. 정청래 정도가 나와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제가 정청래가 어떤 식으로 이재명의 발목을 붙잡고 같이 지금 동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두 사람이 민주당을 나락으로 빠뜨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일당 독재 체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쇼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이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재명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게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게 되면서 약간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기류가 있고, 그리고 박강원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명계 친문 쪽에서 목소리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커지고 있는 와중인데, 요런 지금 갈등 구조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누군 겁니까? 바로 정청래가 있는 겁니다. 정청래가 이번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김진표 시정 안 하면은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청구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임위원장을 버티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가 버티기를 하면서 누구를 끌고 오고 있습니까? 다음 타겟은 이재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정리가 되면 이재명 또한 같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을 좀 보시면은요.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다. 제가 이재명 지도부의 입술이 되어 잇몸을 보호하겠다. 입술이 터져도 저는 굴복하지 않겠다. 단순한 행안위원장 싸움이 아니다. 행안위원장 기필코 사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입술이 되겠다. 잇몸을 보호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워딩 자체가 너무 싸구려 감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똥팔육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나 통할 법한 그렇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동문구 그런 거를 가지고 2023년도에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구태의연한 수준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진작에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는 양반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됐든 간에 도대체 왜 도대체 지금 행안위원장 이 자리를 놓고서 정청래가 저렇게나 열불을 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도대체 정청래가 이재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래 이제 행안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선출했었냐면은, 원래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상임위원장을 3선 이상 의원 중에 나이 순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는 상임위원장직을 회피하도록 했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이 특정인이 최고위원까지 맡고 있고 그리고 상임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면 권력이 이제 워낙에 집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겸증을 안 하는 거, 그게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 이재명 대표와는 그딴 식의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지가 하겠다 하는 것이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트린 대표 주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최고위원이면서 마찬가지로 과방위원장을 겸직했던 정청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관례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 지도부가 지금 바뀌어 있죠. 이제는 박강원 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가장 먼저 혁신의 대상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게 누군 거예요? 정청래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관례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냐. 특정인한테 권한이 저런 식으로 쏠리는 거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청래 또한 마찬가지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제 뭐 위원장직을 같이 맡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목소리를 듣고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고사란 상태예요. 김경업이가 됐거나 한정혜가 됐거나 박흥근이 됐거나 세 사람 같은 경우는 고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금 그 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왜 도대체 정청래가 과방위원장직에 저렇게나 집착을 하는 것일까? 뭐 과방위에 무슨 뭐 금괴로도 숨겨놔가지고 그거를 지키겠다라는 것일까? 라기보다는 이 과방위원장직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지금 다른 이슈가 겹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송영길의 돈봉투가 됐거나 김남국 코인 사태가 됐거나 계속해가지고 악재가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금 뭐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냐? 혁신위를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혁신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가 요거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혁신위의 정권을 다 줘야 된다.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친명계 같은 경우는 뭔 소리 하는 것이냐? 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일단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권형 혁신이 정권을 다 주겠다라고 가닥을 잡은 상태인 것인데 저거에 대해 가지고 정청래가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의 주체는 당의 주인인 당원이다. 모든 혁신 논쟁과 기구 구성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혁신의 출발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대의원제 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혁신의 대상들이 혁신을 떠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뭐 혁신위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혁신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혁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딸들, 그 당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비명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선전포고를 하다시피 정청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도대체 정청래가 저렇게나 혁신위에 정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간단한 겁니다. 혁신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시적인 정권을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혁신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친명계들을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재명을 정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청래가 저렇게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것이죠. 즉 정청래가 보기에는 혁신위가 꾸려져서 정권을 갖고 자기가 뭔가 상임위원장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친명계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판단만큼은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정권을 갖게 된다면 사실상 이번에 혁신위가 만들어지는 게 비명계의 목소리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첫 스타트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친명계를 하나둘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고 그게 이재명의 팔 다리를 자르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팔 다리를 제거함으로써 이재명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를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혁신위한테 정권을 주기는 줄 텐데 그 정권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민주당에서는 모든 것들을 그냥 상식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정권이라고 한다면 그냥 정권인 것이지 정권이 무슨 놈의 정권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권이라고 한다면 권한을 다 준다는 것인데 거기에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를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민주당의 수준인 것이죠. 과연 이재명 체제에서 이 혁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돌아갈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 변수가 될 만한 게 박강원 원내대표가 있다라는 거. 비명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박강원이가
어느 정도까지 혁신이한테 정권을 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 혁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명계가 아니라 친명계를 정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정청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막 길길이 날뛰고 있고 이재명이랑 같이 우리가 끝장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친명 비명 양쪽 다 정리되지 말고 계속 그렇게 그냥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